네, 지난주부터 공교육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 영유아기 교육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초, 중, 고등학교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 김원철 교수, 건강과 교육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예,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뭐 바로 이제 이어져서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학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공교육에 관해서 불만이 진짜 많은데 한국 학부모들 다 불만이에요. 굉장히 다 불만입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외국, 한국 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 네, 뭐 한국 공교육을 좀 뭐 평가해 보자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외국 대학 제가 뭐 홍콩과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한국 출신 한국 학생도 가르쳐 보고 국제학교 출신 한국 학생들도 가르쳐 봤는데 똑같이 한국에서 자랐어도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비판적 사고하는 능력이 두 그룹이 굉장히 다르더라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습니다. 한국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은 대량 양산하고 있지만 시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지는 못했다.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정말 재미없게 한다. 재미없게 한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학업 성취도는 그렇게 높은데. 네. 학업 흥미도는 그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재미없게 죽도록 공부하는 공부 지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외국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재밌게 합니까? 그러면? 외국 학생들 훨씬 재밌게 합니다. 뭐 예를 한 가지 제가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홍콩의 뭐 국제학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덧셈 뺄셈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다 같이 이제 그룹으로 오늘 우리 학교에서 청와대까지 한번 가보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으로 가니까 그렇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지하철은 500원이네. 버스 한번 갈아타면은 200원 더 내야 되네. 그러면 교통카드로 얼마 충전해야 되지? 이제 이제 왕복해야 되니까 1,400원 이제 충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먼저 계산을 해보고 바로 덧셈이네. 바로 덧셈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진짜로 같이 청와대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덧셈 뺄셈 공부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확실하네요. 굉장히 다르죠. 절대 까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예.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에 왜 필즈상 수상한 허준희 교수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허준희 교수가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자퇴했었죠. 그런데 이 고등학교 이름은 제가 아는데 네네. 강남에 있는 유명 고등학교예요. 네네. 왜 자퇴했을까요, 이분은? 뭐 한국에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뭐 야간 자율학습 무조건 다 해라. 이러니까 나는 좀 싫고 강압적인 교육 싫고 뭐 주입식 교육 싫으니까 부모님이 그래 너 그럼 학교 자퇴도 된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온 거고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수학자로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탈피해서 이제 들어가신 분인데 그런 다음에 대성하신 분인데 이 과정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뭐 이런 말씀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창의적인 것 한국에서 뭐 석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석사는 한 거죠. 석사하셨죠. 예. 네. 근데 결국은 뭐 태어난 곳이 미국이어서 미국계 한국인이고 미국에서 이제 학문을 꽃피운 거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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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시다가 이제 국내 공교육을 이제 중간에 나오신 분이니까요. 굉장히 슬프게도 공교육이 이런 오히려 공교육이 나오면은 창의성이 더 발전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만큼 우리 공교육에 대해서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정말 문제가 있죠. 이제 공교육 사실 시스템 논의를 해보면요, 우리 교사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죠. 이런 나라가 정말 드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공무원이면은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보람과 자부심만 있지 이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충 떼워도 별 문제 없는 거죠.
관료주의가 횡행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뜻있는 학교에 있는 능력 있는 교사분들이 뭔가 토론식 수업도 해보려고 그러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면요. 그렇죠. 이제 옆에서 이렇게 견제가 들어옵니다. 저항. 네, 저항. 너 혼자 뭐 잘라서 너 이렇게 하냐. 이런 암묵적인 압박들이 있거든요. 공교육 학교 현실이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말 많이 가시는데 네. 거기서 그분들의 재능을 꽃피우고 또 그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공교육 시스템에서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이런 식의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요인도 있지만 교사가 관료가 되는 과정에 네. 그 우리 어떤 공교육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오히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교사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본인도 항상 얼럿돼서 네. 뭐 긴장을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자극을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좀 아까 좀 말씀드리면요. 예. 그런 이제 인센티브 시스템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커리큘럼도 우리나라 커리큘럼이 이제 굉장히 주입식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외국에서 도대체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대체 뭘 배우냐.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다양한 커리큘럼 이제 학교마다 굉장히 다 다르지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레리아 IB 과정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이게 중요한 특징으로 자기주도형 학습, 토론 수업, 협동 활동 장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초등학생이 덧셈 뺄셈 배우는 과정이 이제 하나 그런 예. 예고요. 또 두 번째 예는요. 아이들이 가령 이제 특정 주제, 뭐 가령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현황과 해결책에 대해서 스스로 발표하도록 교사에서 발표하도록 만들거든요. 이걸 하려면요. 뭐 이제 플라스틱 생산, 쓰레기 처리 방식, 해류의 흐름, 신기술 뭐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되는 여간 공부할 게 많은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조별로 공부해서 발표하는 것이 이제 소위 자기 주도형 학습인데요. 그렇죠. 이거 학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도 교수지만요.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듣고 뭐 강의 듣는 것보다는 제가 가르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형 학습이 이게 이제 공부의 효율성은 좀 기존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기존 방식보다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반론을 해볼게요. 네네. 한국의 그냥 보통 학부모. 네네. 한국 교육도 일부는 그렇게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시험 수능 점수 시스템인데 네. 그런 거 하다가 우리의 점수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분명히 반론할 것 같아요. 분명히 반론하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민사고나 과학고 같은 방식에 있는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은요. 네. 이 방식으로 해도 또 알아서 잘 공부해갖고 그렇죠. 수능 잘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학생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입시를 바꿔야 된다. 네, 입시를 바꿔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홍콩과기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IB 방식으로 교육받고 그거에 맞는 시험을 본 학생들. 그렇죠. 그다음에 홍콩 입시를 한 학생들. 맞아요. 중국 입시를 한 학생들. 심지어 한국 수능 보고서도 맞아요. 홍콩과기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4개인가 5개인가 다 허용하더라고요. 전부 다 허용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이 이거를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주요 국내 대학은요. 해외에서 졸업한 학생들은요. 이런 다양한 방식, IB 방식으로 시험 본 친구들을 이제 선발해서 뽑거든요. 국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본 학생들이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대학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은 그러한 좀 어려운 점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러면 또 그 이상하게 새치기하고 네.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또 사회적인 행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분노를 하잖아요. 네, 공정성 문제 나오죠. 그러지 네. 말고 그냥 다 점수로 그냥 일렬로 세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도돌이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청취자분들이 좀 예. 그렇다면 과연 수능 정말 일렬로 세우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가? 그런 공정성 시비가 하나도 없는가? 사실은 아니죠. 사실 아니거든요.
시험 보는 능력을 길러주는 정말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평등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사회가 결국 어떻게 가야 될지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다양성을 열어놓고 혹시 그런 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참 잘 안 되네요. 네.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네네. 시간에 시간에 또 네네. 대학 교육에 관해서 또 여쭤보고요. 네. 예. 홍콩 과기대학교 건강과 교육을 생각하는 경제학자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예, 7월 6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철엔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재해 재난이